자, 이제 롱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경기가 잘 풀리는 경우, 주구장창 롱킥만 때릴 수는 없잖아요. 롱킥 전술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체력적으로 더 많이 소진되는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4쿼터 모두 롱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롱킥이 안 되는 경우에는, 롱킥을 몇 번 시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얘네 롱킥 한다, 얘네 킥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라인이 높아지지 않고 뒤로 물르는 경우가 생기겠죠. 어차피 공격수들이 압박해도 롱킥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킥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압박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골킥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센터백에게 내줍니다. 그렇다면 빌드업을 누가 하냐? 이 4명이서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빌드업을 밑에서 할 때는 미드필더, 센터백, 그 다음에 윙백, 이렇게 모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절대로 빌드업을 할 때 너무 많이 미드필더가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빌드업을 하는데 불안해. 그래서 미드필더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요,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윙백은 여기 있어요.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와요. 우리 팀은 더 내려요.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우리 팀은 몇 명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하나, 둘, 3명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공격수는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축구는 수적인 우세 싸움이잖아요. 수적으로 많아야지 우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공격진 진영 여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야 언제든지 슈팅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티키타카 패스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티키타카 패스를 많이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우리는 아마추어니까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3명을 가지고 혹은 5명을 가지고 우리 팀 8명을 묶고 있는 거예요. 너무 효율적인 축구를 상대방에게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인을 내려버리면요. 자, 그렇다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인을, 공격수들은 너무 내려오지 말고 때때로 내려올 때도 있겠지만 라인에 붙어주고 서로 사이사이에 살 잘 껴주고, 그 다음에 맷잘라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 뒤에 위치하는 거예요. 자, 뒤에 위치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무지성으로 압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툭 치고 나오면 이거는 이 5명은 그대로 아웃되는 것이니까 못 나와요. 의외로 상대는 모르게 됩니다. 이 미드필더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곳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이 공간에 6번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센터백이 압박을 받든지 말든지. 이 공간에 있어줌으로 인해서 상대방 공격수가 압박할 때 이 사이의 길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6번을 압박하기 위해서 얘가 나가면 이게 요 하나 건너 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무엇이냐? 내려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팀에 도움이 됩니다. 미드필더가 때때로는 완전히 내려와서 센터백을 돕는 역할을 해줄 때도 있어요. 태성이가 자주 하는 움직임이죠. 라볼피아나.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위치해주는 것이, 그것이 더 상대방에게 너 압박할 거야? 그럼 우린 그냥 여기 툭 찔러 넣을 거야. 너 압박 안 할 거야?
그럼 우린 가지고 올라갈 거야. 이 이지선다를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받으려고만 내려오게 되면 우리 라인이 다 낮아지면서 빌드업 돌리다가 뺏겨서 다시 수비하고 이런 결과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 팀을 믿으세요. 만약에 여기서 돌리다가 패스에서 미스해서 먹혔어, 그럼 여기 잘못이잖아요. 여기가 해야 되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내려오셔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자, 빌드업을 할 때의 각자의 포지션별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센터백입니다. 센터백은 첫 번째 터치,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지만 특히나 센터백은 첫 터치를 잘 가져가야 됩니다. 첫 터치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압박을 왔을 때 내가 쉽게 이 압박을 벗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압박을 너무 쉽게 받아버리느냐를 결정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 골키퍼가 패스를 줬을 때 터치를 이쪽을 바라보고 툭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공격수는 이렇게 압박을 하고 우리 팀 센터백은 줄 수 있는 공간에 이거 못 주거든요. 보통 일반 아마에서는. 그러니까 골키퍼한테 공을 내주면서 상대방이 달려오는 속도와 동시에 압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볼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주면 몸을 열면서 슉 이렇게 받아야겠죠. 그러면 나의 패스 선택지는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윙백한테 줄 수도 있고 윙백한테 주는 척하면서 돌려서 골키퍼한테 주면 이미 여기서 압박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 하나로 빌드업이 성공하냐 마냐가 진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골키퍼를 포함해서 이 3명, 센터백까지 포함해서 이 3명은요 패스를 잘 줘야 됩니다. 자, 골키퍼 패스를 할 때 이 뒤로 져버리잖아요. 최악이에요, 최악. 센터백이 등을 진 상태에서 압박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일로 차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센터백 분들도 어떻게 패스를 줘야 되겠다 자세하게 인지하고 발밑으로 잘 줘야 됩니다. 띄우지 않고요. 센터백도 받을 때 몸을 열어서 받아서 상대방한테 너 압박할 거야? 그럼 나 여기 줄 거야. 압박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끌고 올라갈 거야. 그리고 압박 올 거야? 그러면 그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 센터백은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 압박이 일찍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내준 즉시 이 굴러오는 속도의 힘을 이용하여 발을 툭 대주면 여기까지는 날아가요. 1차적으로 이곳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걷어내는 거예요. 빌드업을 못했으면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이 약속이 서로에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상대방 압박이 너무 강하네? 그러면 내주면서 빵! 이게 약속되어 있어야 돼요. 센터백이 잡았어요. 근데 압박이 너무 세네? 그러면 우리 센터백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주고 딱 주면 압박 오면 동시에 빵!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툭 돌려놓는 그런 무빙 패스인 거죠. 압박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그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터백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윙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윙백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터치라인까지 벌려주세요. 제가 윙백을 서보니까 처음에 볼이 여기서 방출될 때 끝까지 달려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체력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인지한 상태로 몸을 이런 방향으로 열면서 이쪽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몸을 대충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공이 와서 받았을 때 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팀 미드필더를 볼 수도 있고 다시 센터백한테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뒤로 받았다 그러면 센터백이 아래로 쳐줘주면서 뒤로 내주고 뻥! 이거 약속된 플레이로 공을 걷어내야 됩니다. 윙백 첫 번째로는 터치라인에 벌려있고 공이 오면 열려서 받아, 그리고 쉽게 미드필더한테 내주기. 만약에 열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리턴 패스 내주기.
자, 여기 있는데 센터백은 이렇게 나와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받아야겠죠?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압박 오면 윙백은 주면 바로 여기서 실수 나오겠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어떻게 움직임을 하셔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센터백이 이렇게 따라오면 이 센터백은 여기 커버해줘야 되겠죠? 기본입니다. 자, 다음으로 6번,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6번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의 마인드에 대해서, 빌드업 시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 공격수가 센터백을 압박을 하러 나갈 때 이 상대방 공격수 사이 공간으로 이동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공을 받으려고 한다. 만약 상대방 공격수가 천천히 압박을 하러 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이 공간이나 이런 공간에 내려가서 마치 3백처럼 윙백은 올려보내주고 하면서 빌드업을 한다. 두 번째 경우겠죠. 자, 세 번째, 센터백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내려오지 않고 이 위에서 하나 건너 킥을 받는다. 이런 정도가 포지셔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도가 되겠고, 센터백한테 공을 받는 경우. 네 번째, 자, 이런 식으로 공격수들이 압박을 나오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도 이 사이 공간을 또 이용해준다. 골키퍼한테도 공을 받을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터치를 간결하고 다음 패스를 빨리빨리 방출해야 돼요. 적어도 2에서 3회도 많아요. 2회 내로는 볼을 방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주변을 자주자주 둘러봐야겠죠? 그리고 양질의 패스를 주고 이것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볼을 전개할지를 미리 생각해두고 그곳으로 퍼스트 터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퍼스트 터치를 앞으로 돌려놓지 못하고 뒤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패스 준 사람한테 다시 내주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 못 돌았어. 불안해. 그러면 패스 준 사람한테 다시 내주고 움직이기.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 6번의 역할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플레이하기. 미리 보기와 쉽게 플레이하기가 이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돌려치기를 잘해야 돼요. 자, 돌려치기가 뭐냐면 우리 팀 윙백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에 센터백 입장에서 이 윙백한테 공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렇게 왔는데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입장에서 뒤에 사람이 바짝 붙어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사람이 따라 내려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여기 사이로 볼을 주는데 이것을 키핑을 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커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미리 여기를 봐두고 공이 옴과 동시에 리턴을 내줄 수도 있지만 공이 옴과 동시에 바로 돌려치는 거예요. 원터치 패스로. 이걸 돌려치기라고 해요. 이 6번 미드필더는 그런 걸 잘할 줄 알아요. 미리 보고 움직여주고 사이 공간 파주고 리턴 패스 쉽게 내주고 돌려치기 내주고,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백이 주는데 돌아도 돼?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쉽게 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잡았어. 그렇다는 건 뭐야? 1차 빌드업이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1차 빌드업이 성공하면 뭐 하면 되죠? 롱킥 하면 돼요. 뒷공간. 롱킥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 머리 보고 주든지 이 사람 더 밀어나고 내려주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내려주면서 이선 움직임 하든지. 근데 롱킥이 안 된다. 안 되는 경우도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팀 윙백을 이용하거나 이 사이 공간에 잘 들어가 있는 우리 메잘라를 이용한다. 요렇게. 그리고 패스 주면은 그 다음 동작도 이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6번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격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6번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또 설명이 길어지는데 6번의 중요한 역할은요,
링커 역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공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수비를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볼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볼이 방출됐어요. 여기서 쌓여가지고 상대방 수비수들이 쌓였어요. 볼이 방출돼서 나왔어요. 6번의 선택지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반대입니다. 반대로 돌리는 방법은 이 뛰어가는 사람에게 이 뒷공간을 넣어주든지, 우리 팀 벌려있는 윙백한테 롱킥 내주든지, 만약에 이게 자신 없으면 메잘라한테 주면서 메잘라가 연결하게 하든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왼쪽에서 공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서 공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도 가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뒤로 내주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6번. 나는 이쪽에서 공 받아서 왔어. 그럼 반대 나가야지. 상대방 뛰게 만들어야지. 이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아시겠죠?